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 지수가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10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한때 반등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다시 무섭게 녹아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이 몸살을 계속해서 앓고 있는데요. 한때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은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24,0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29,000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녹아버리면은 그 피해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가? 과거에 유행했었던 노래 중에 너의 곡소리가 들려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노래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악화될 듯한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비해서 11%나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당연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미국의 폭넓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최근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식량 부족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코인도 중요하지만은 집에다가 비상식량들 좀 사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들입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의 고등 인민법원에서 비트코인은 중국 법에 의해 보호받는 합법적인 가상자산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면 뭐하나요? 중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법은 시진핑핑이가 만든다. 시진핑핑이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호주의 현물 ETF,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를 했으나 지금 시장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SEC와의 비공개 미팅을 했었던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산적인 미팅이었었다라는 후문을 남겼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현물 ETF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3위 고래가 쓸쓸하게 5일 만에 비트코인 23개를 추매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고래들과 세력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채굴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덤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도 많이 있었는데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증시가 좀 잠잠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19년 동안에 150주 2평으로 봤을 때 7번 중에 6번 정도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었었다라고 합니다. 7번 중에 6번 바닥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을 해보고 있다라고 마법의 똥대포 분석가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지속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가 미국 증시의 바닥이 될 수 있을까요? 부디 하락세가 잦아들면서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일카포 오브 크립토라는 분석가, 소위 말하는 떡락충으로서 악명이 자자했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거에는 무시를 당했었는데 최근 떡락을 맞추면서 약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우파를 거쳐가지고 2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21,000달러가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립토 포세이돈이라는 분석가, 내가 애지간하면은 매집하라고 줍줍하라고 말 안 하는데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빨간 2편까지 떨어진다. 가격이 21,000달러, 2,000달러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근방까지 내려오면은 바닥이니까 주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석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25,000달러를 열심히 외쳐왔었던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결국 그의 분석이 맞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25,0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시간에, 다가오는 달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바닥을 다질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데이브 더 웨이브가 과거에 25,000달러를 외치면서도 결국에는 후에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점을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문제를 좀 나중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울리더라도 양해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별의 별개에 다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깝깝한 하루.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로보라는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은 어림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바로 비트파이넥스의 롱입니다. 고래들이 비트파이넥스 롱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는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 이거 뭔가요 지금? 지금 혹시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비트코인을 내리는 세력들, 그리고 반등을 꾀하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대치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루나 사태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펼쳐주시기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게 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번 기회에 한번 죽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직까지 비트파이넥스 롱 세력들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자, 과연 비트코인 V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최악의 사태, 롱 세력들이 청산당해버리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 회로를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는 뽕 분석가, 내 마음속의 뽕은 영원하리라, 계속해서 비트코인 불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혼자서 열심히 외쳐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S&P 500처럼 올라가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든지 그런 발표를 해줘야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상황은 힘들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거의 루나 소식입니다. 루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자, 루나 관련된 이런 상품들, 바이낸스의 마진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위스의 21쉐어스의 테라 ETP 역시 상장 폐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루나 가격 지금 소위 말하는 똥값이 됐습니다. 스위스 기준으로든 달러 기준으로든 그냥 거의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토큰을 생산을 하던 루나 측에서는 지금 일단 블록체인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루나 인플레이션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거버넌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지금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건 대표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더욱더 논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전에 이 망해버린 스테이블코인 베이시스 캐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말아먹고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다시 한번 말아드셨다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 그러한 문서가 공개가 되었으니 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난 4월 30일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회사를 해체를 시켰다, 해산을 시켰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도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 및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금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루나와 UST 때문에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280만 달러어치 루나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1000달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막 웃고 있죠. 그 외에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도건 대표의 9일 전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와가지고 밝히기를 암호화폐들 중에 95%는 망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제 본인이 사라지게 생겼죠. 일부러 사라지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이는 비단 루나와 테라랩스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망가뜨린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이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렸다.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고 도건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샌가 저스틴 썬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악명을 달게 되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 피해보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이 무시무시한 하락장에서 잘 견디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전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락장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든 미국 증시든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하락장이라는 말이 있죠. 하락장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을 부디 잘 활용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청을 부탁드렸다라고 해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안 되면은 저도 나중에는 결국에 다른 일을 찾아야만 되겠죠.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